캘리포니아 내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에서 ESL 영어 의무 수강 없이 외국어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비영어권 수업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범행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경찰력 확보와 유지 전략을 다룬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인해 500명 가까이 숨졌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 상당수가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내 커뮤니티 칼리지 등에서 직업 전문 교육 시 영어 교육 의무화가 사라져 한국어 등의 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택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올 가을부터 LACC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마리아 김수녀님. 오랜 기간 생각해왔던 한인 노인들을 위한 봉사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하는 반이라는 얘기 듣고 바로 신청했어요. 물론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 언어를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저는 예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차피 민족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봉사활동도 민족끼리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메이최 씨 역시 올해 자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별도의 영어 수업 없이 한국어 수업만 들어도 된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어렵긴 한데 만약에 영어 수업으로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시작 못했을 것 같아요. 용기가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경우엔 반드시 ESL 영어 수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기존 교육법상 모든 학급 교육 과정에서 영어가 기본 언어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 등 비영어권 학생들 입장에선 직업 전문 교육을 수강하는 데 있어 영어가 장벽이었던 이유입니다. 마이크 퐁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AB 1096은 영어를 기본 언어에서 완전히 배제시키진 않되 초중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각 지역 교육부와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중언어 교육의 허용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지난 8일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이제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나 스페니쉬로 전문 분야 과목만 수강해도 학점 이수가 가능해졌습니다. Assembly Bill 1096 will give these individuals the opportunity to learn these laws and regulations, safety practices, and other skills that might help them land jobs and stay in jobs in their community and to advance in their respective careers without the pressure of taking an ESL course at the same time. 새로운 법안 발효에 힘입어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부는 그동안 7개 대학 60개 코스에서 제공하는 비영어권 수업을 가을 학기부터 88개로 늘렸습니다. 2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와 중국어 등 자신의 모국어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이 한국 그러니까 최근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문학 수업도 이제 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수업 확대에도 속도를 내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내년 상반기 제22대 한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재외선거가 치러집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철저한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LA 총영사관에서는 제1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한시적 선거관리기구로 중앙선관위가 2명, 재외공관장 추천 1명,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재외선거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성원 선거관, 부위원장에는 이진희 위원이 선출됐고 재외공관장 추천으로 한주형 위원, 국민의힘 정당 추천 자격으로 최용조 위원이 위촉됐습니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내년 재외선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재국민 선거까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잘 준비해서 선거가 많은 우리 한인들이 참여하고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고 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선관위는 유권자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재외선거는 한국 국내 선거와 다르게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유권자 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그때 꼭 그 유권자 등록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외선거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와 일정이 다릅니다. 내년 선거의 경우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이 재외선관위가 정하는 6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LA 총영사관 관내 투표소로는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애리조나주 피닉스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세부 사항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위조 지폐를 사용하는 범행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다크앱 등에서 위조 지폐를 판매하고 있어 절도범들이 위조 지폐를 사서 사용하거나 작은 액수의 위폐를 사서 표백한 후 프린터로 고액의 위폐로 변조해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위폐 감별 전문가는 $100 지폐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재킷에 울퉁불퉁한 질감이 있고 빛의 지폐를 돌려보면 색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색상 변경 잉크 등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100 지폐를 받고 거스름돈을 내줬지만 뒤늦게 위조 지폐라는 사실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돈을 받을 때 미리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법무부 보고서가 발표돼 치안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민단체인 경찰행정연구포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경찰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약 8만 3,500명이던 현직 경찰 인력이 2023년 1월에는 7만 9천 명대로 줄었습니다. 3년 동안 경찰 인력이 약 5% 줄어든 것입니다. 채용은 지난 2020년 약 4,900명에서 2022년에는 약 6,800명으로 늘었지만 이보다 더 많은 경찰 인원이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은 앞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퇴직이 47%나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지능과 갈등 해결 능력 등과 같은 비전통적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감정지능이 경찰력 과잉 행사 사례를 줄이고 지역사회와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채용 단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능력 검증과 함께 감정지능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지원자를 거르는 등의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채용을 위한 체력 조건 등이 미달되더라도 경찰 학교에서 훈련 뒤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지하철 내 묻지마 폭행이나 선로로 밀치는 등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대중교통 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중교통 내의 뉴욕시경 배치 인력 확대 및 6,500개 이상의 CCTV 설치 확대 등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2주 가까이 이어지며 반유대주의와 반이슬람주의 증오범죄 역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뉴욕시 미드타운 5에비뉴 53스트리트 지하철 플랫폼에서 한 여성이 이유 없이 움직이던 열차에 밀쳐졌습니다. 퀸즈에 거주 중인 30대 피해 여성은 움직이는 열차에 머리를 밀쳐진 뒤 선로로 떨어졌으며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녀를 플랫폼으로 옮기며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로 39세 사비르 존스를 지목했습니다. 용의자 존스는 사전에 체포되었던 적이 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역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20대 피해 여성은 자신을 왜 때리냐고 묻자 용의자는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뒤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민들은 분기에 20건 가까운 선로 밀치기 사건이 발생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불안한 뉴욕시 치안으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가자지구 병원 폭발로 숨진 사람 대부분은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와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송락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식을 잃어가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아이. 온몸에 붕대를 감은 아이는 힘겹게 대답합니다. 의료진의 사망 선고에 보호자는 머리를 치며 절규합니다.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알-아흘리 병원 폭발로 현지 보건당국이 500명 가까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의료진은 이번 폭발을 대량 학살로 규정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온 가족 단위 피난민이 많아 사상자 중엔 어린이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40% of all the cases that I've seen have been children. A lot of them have been like this. They've lost one or two parents.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당장 언제 전기가 끊길지 모르고 의약품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 안엔 더 이상 안치 공간도 없어 시신들은 병원 밖으로 옮겨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이 대규모로 희생된 데 대해 규탄을 이어가며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Civilians must be protected and humanitarian aid must be allowed in to reach those in need as a matter of urgency. 폭발이 일어난 병원을 운영하는 성공의 예루살렘 교구 측은 이번 폭발에 대해 국제적 비난과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며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연일 상승세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세계 국채금리의 지표로 활용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한때 5%를 찍었습니다. 16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본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For now, it's clearly a tightening in financial conditions, and so we'll be watching it carefully. 파월 의장은 현재의 기준금리 5.25%에서 5.5%가 너무 높은 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소비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Does it feel like policy is too tight right now? I would have to say no. I think the evidence is not that policy is too tight right now. 최근 3%대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도 이 상승률이 계속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경기가 진정되지 않거나 노동시장이 더 완화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서 뉴욕 주식시장에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흘 연속, 다우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2020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와 개표기가 조작됐다고 거짓 주장한 트럼프의 전 변호사가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시드니 파월 변호사는 조지아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운 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고의로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요청이 있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공동 피해자들에 대해 증언하기로도 동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파월은 2021년 1월 조지아주 커피 카운티에서 보안선거 기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을 인정해 6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파월은 당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팀이었는데 이들은 개표 조작 때문에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